전국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목이나 이런 거는 다 따로 내보내실 테니까 다른 설명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첫 번째로 녹색당 제3기 대표자, 공동정책위원장, 공동운영위원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먼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굉장히 애를 써주고 계시는 장길섭 위원장님 시작하시는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월호 유족들은 광화문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 수입 전면 개방 문제도 있고요. 또 밀양 송전탑 문제, 청도 송전탑 문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치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현실 속에서 이번에 녹색당 3기 대표자 후보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녹색당이 나아갈 방향, 목표 이런 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새로운 대표자들이 이 어려운 정치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과천 녹색당원 서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남녀 후보이신데요. 두 분은 단독 후보로 입후보를 하셔서 두 분이 서로 경쟁하시는 게 아니고, 보시는 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을 찍을 건데, 그러니까 두 분은 각각 절반 이상의 지지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결코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경쟁하시는 건 아니고 두 분 각각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연설,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김은희 후보님이 먼저, 그 다음에 한자가 후보님이 그 다음에 하시게 되고요. 다음부터는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대구 경북에도 준비하신 공통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당원님이 질문을 소개해 주시고 두 분이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자유토론 내지는 현장토론이 진행되게 되고요. 마무리 발언까지 해서 앞으로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당 당원들이나 우리 대표자들, 특히 우리 대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주어질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 녹색당의 대표자들에게 많은 발언권이 주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분이 주어지면 2분 안에 우리를 대표해서 정말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고, 3분이 주어지면 3분을 통해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잘 지켜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 타이머가 준비가 돼 있어서 후보자들이 시간을 보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자기 발언 시간, 자기 맡은 시간이 끝나기 15초 전에 땡 소리가 한 번 울리게 될 것이고요. 정각이 되면 2번 종이 울리게 될 겁니다. 종이 울리고 나면 마지막 문장이라 생각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제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너무 늦어지면 제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득표에 간표위원회를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은 당원들이 보고 판단하시는 거니까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희 후보님 준비되셨어요? 제일 먼저신데. 하죠 뭐. 네,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니까
그 큰 박수로 먼저 여성 공동정책운영위원장 후보이신 김은희 후보의 말씀을 5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빨리 얘기하고 이제 다른 사람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 가위바위보를 잘한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희라고 하고요. 이번 녹색당 선거에 공동정책위원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전국에 계시는 당원들께서는 좀 제가 생소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주로 이제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고 서울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그 당원이 되기 전에 활동했던 일들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분들이 두루 관심이 있는 일이기보다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부문이기도 하고 전체이기도 하지만 그 영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잘 모르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원이 된 게 이제 2011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발기인대를 마쳤을 때쯤이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누구의 권유가 아니라 저 스스로 이제 제 발로 녹색당의 당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고, 그냥 평당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뭔가 아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권위적인 리더십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앞에서 제안해주는 역할들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밀어두기보다 직접 나서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여성 정치 참여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오는 길에 급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이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TV조선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의원들 세입비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여기가 대구구나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습니다. 대구에서 저희 이 선거에 관해서 처음 이 후보자 토론회를 요청하신 것도 그런 쌓여 있는 이제 사실 명확한 적이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먼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제가 출마한 역할은 정책위원장입니다. 다른 정당 같으면 사실 당 대표라고 하는 운영위원장 외에 정책위원장을 직접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정당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녹색당이 가진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그러니까 요구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일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녹색당이지만 대중들은 녹색당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나 조직으로 녹색당을 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정책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녹색당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에 대한 역할을 정책위원장이 두루 이제 같이 엮어내고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몫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당원들의 요구나 의지의 우선순위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해나가야 할 일일 테니까 두고두고 같이 나눠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당장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할 만한 탈핵, 대한에너지, 농업을 살리는 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저만의 대안을 내놓을 만큼의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이게 이제 같이 답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 역할을 찾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던 내용은 뭐냐면, 당장에 지금 야권에서 제3정당에 나오네, 선거를 개편하네, 다음 선거 전까지 개헌이 있어야 하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녹색당도 나름대로의 정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어떤 정치 제도에 대한 설계, 녹색당만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당원 당규에 있는 그 정책연구소의 역할. 뭐 이미 사실 그 연구소, 저희 당의 연구소는 아니지만 연구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제 몫을 다하고 싶습니다. 종쳤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네, 나머지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남성 공동정책위원장 후보 한재각 후보의 말씀을 5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재각입니다. 남성 정책위원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김은희 후보님처럼 제 소개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저희 한국에서 많은 당원들이 우리도 녹색당을 만들어서 이 핵 재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신 것처럼 저도 그때 참여했습니다.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었죠. 사실 제게 녹색당은 좀 여기 있는 많은 당원들이 그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랜 꿈이었습니다. 제가 2004년에 그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하였을 때 각 분야 정책 전문가들을 모집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거기에 참여했는데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한테 던진 고민인데요. 진보 정당의 녹색파로 살 거냐, 녹색당의 좌파로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여기 옆에 계신 서영원 당원과도 한번 그런 과정에서 만나서 고민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태주의의 생각과 사회주의의 이상을 어떻게 만나게 할 거냐 이런 것이 그때 고민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그때는 녹색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진보정당 뿐이었죠. 근데 막상 진보정당에 들어가 보니까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해도 마땅히 비판하기 어려운 분위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괴감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제게 녹색당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곧바로 제가 거기 참여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리 나빴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당 운동을 많이 배웠고요. 정책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던 시절입니다. 그 배움을 녹색당에서 좀 풀어보고자 써먹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뽑으라면 소위 황우석 사태 때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쨌든 상당히 공포스러웠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는 그것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저를 황우석을 음해한 오적 중에 한 명으로 뽑았는데요. 사실 자랑스럽습니다. 그는요. 네, 그래서 사실 10월 2일에 우리 자랑스러운 녹색당원이신 임순례 감독이 신작 영화를 개봉합니다. 제보자라는 걸 개봉하고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시사회에 걸립니다. 저도 초청을 받았는데 여기 오느라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갔더라면 임순례 감독이나 이 배우 박해희 씨랑 사진 한번 찍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는 게 더 중요했겠죠. 제가 나오냐고요? 직접 보십시오. 네, 저는 현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탈핵 에너지 이 전환 분야이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전 정책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에너지 분야만 우리 또 다 정책위원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연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노동당 시절에 많은 다양한 정책 전문가들하고 협력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분야는 한정돼 있지만은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와도 사실은 정책 전문가가 오더라도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리고 지금 있는 정책연구소 활동을 통해서 이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정책위원회가 충분히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6년 이 총선까지 가기 위해서 정책위원회가 또 할 일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역량들을 좀 발휘해서 정책위원회가 2016년 이 선거 때 원내 진출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공동정책위원장을 당원들의 직선으로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정책정당으로서 녹색당이 자리 잡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또 지역인 대구에서 대구 녹색당, 경북 녹색당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하는 건데요. 지역에서 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한재갑 후보님, 김은희 후보님 순으로 답변을 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대구녹색당의 이상옥 당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지역에서 준비하신 질문 두 가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녹색당은 이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녹색당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핵발전 확대나 송전탑 등으로 인한 갈등 현장에 녹색당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결합하고 있지만 대다수 인구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적인 공감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녹색당의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업 문제인데요. 농업 살리기를 위해 핵심 현안 과제로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당원들의 안정적인 농업 지원을 위해 녹색당 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유통, 판매망 관련이나 공동농장 확산, 지원 등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욱 당원님. 네, 그러면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각 4분씩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요. 뭐 2분씩 딱 나눠서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4분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는데 먼저 한재갑 후보님 4분 동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책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녹색당의 대중화 관련된 일들은 좀 고민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관악동작 이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대중 사업이 중에 하나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주 탈핵 시위를 좀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 공원이라는 좋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매주 가서 저희 당원들과 함께 1시간 시위를 하고 또 1시간은 당원들과 차를 마시면서 소풍하듯이 합니다. 그런 일들부터 꾸준히 하는 게 일단 방법일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꾸준한 것을 빼고 다른 특별한 약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먼저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조금 기획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은평 지역에서 하고 있는 한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대한의회 사업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은평 지역에 있는 여러 이 당원뿐만 아니라 거기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스스로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살림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하고 토론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전문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산감시센터라든지 정보공개센터라든지 저희는 에너지 같은 게 에너지 문제는 저희 연구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분들과 여기 훈련을 하면서 그분들이 훈련된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은평구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농업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에너지 분야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안으로 있는 쌀 개발 문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의 어떤 봉합이라면 쌀 개방 문제를 막는다라면 어떻게 하면 농업 농촌을 활력을 높일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추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저희 농촌 인구의 비율이 대단히 적은데 그러한 전반적으로 30% 이상 정도로 이 전반 이게 농촌 인구들 농업 농촌 인구들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그거는 서울이나 그 경기도 같은 이 집중된 도시 인구들을 어떻게 분산할 거냐 문제일 것 같고 그렇다면 역으로 그럼 농촌 인구 농업과 농촌에 어떻게 인구를 유입할 거냐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기억하고는 우리 당 공약이었던 그 농민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중요한 하나의 고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생각해 보면 요즘 농업 이 생활협동조합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도시와 농업들이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고 상당히 성과를 이루어왔죠. 그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런 논쟁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도시 소비자를 조직하여 농민들을 협력을 하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시 소비자의 힘이 너무 세져서 이 농촌 지역의 이 생산자들을 이 관계가 좀 이렇게 불균형한 관계가 돼서 좀 생산자들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 두 관계에서 농업과 농촌과 이 도시 지역의 두 관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 것이고 그 속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관련된 전 앞으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시네요들. 네, 김은희 후보님 역시 똑같은 주제, 녹색당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그 다음에 농업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4분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당을 대중화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조직적으로 당의 이름을 홍보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정책,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대중들에게 설득되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후자의 몫이 정책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도 이제 체감을 하셨겠지만, 이게 우리가 내놓았던 정책하고 실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많이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동의해내면서 우리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건 무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사실 정책적으로 녹색당의 정책 대중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이제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우 우리 당원들 안에는 사실 의제 중에도 이제 동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한데, 지난 지방선거에 사실 저희가 보면서 이건 정말 이제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정책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고양이에게도 얘도 투표권 이런 이제 카피를 가지고 사실 지역 선거에 다가가 보면 주민들은 지금 살기 너무 어려운데 한가하게 고양이 밥 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선거 치르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나는 그런 얘기보다 당장 저 앞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쉬고 싶은 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라고 하기도 하고,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내용 일들이 지역에서는 매우 정말 절실한 요구들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가 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농업을 살리는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 녹색당의 과제라기보다 우리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우리가 우리 당원들 농업을 종사하는 당원들에게 뭘 할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이제 꾸러미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의 어떤 재미난 일들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전체 당원들이 동의되는 방식이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책의 농업이 매우 중심에 있지만 사실 우리 당원들의 다수는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이제 저도 이제 서울 지역 지금 현재 서울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서울 당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농업을 살리는 방식이 뭔가 뭐 이제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도시 농업이나 뭐 동네 뭐 텃밭 뭐 이런 거는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 없이 하고는 있지만 그게 그냥 일상이라기보다 재미난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일상에 만나게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좀 과외의 일이지만 지금 보면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우리 지금 제도상으로 보면 사실 농민이라고 정의되는 분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이제 가지고 직접 경작을 하는 분들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대부분 그 토지를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농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지만 농민의 자격은 주어지지 못해서 그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여성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제대로 제도화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녹색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조금 이게 어려운 거라서 소개를 드리고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조금 준비할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에게 각각 6분씩 세팅이 가능한가요? 예, 6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인이 원하는 주제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같이 파트너로 당선된다면 일하실 옆에 분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이야기를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김은희 후보님이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조금 안내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은 저쪽 저 출입구 쪽에 보이시죠? 저기 가시면은 질문을 써서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끝날 때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후보들이 내가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선택한 질문을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책위원장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자리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두 분도 굉장히 잘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 의제 모임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니까 다양한 의제 모임의 당원들과 함께 정책도 조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 김은희 후보님. 네. 자, 그러면 시작을 6분 동안 자유롭게 쓰시는 겁니다. 네, 김은희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순서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던 계획이 없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혼자 떠들어야 되나요?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원하시죠? 맞춰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전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까이요? 네.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또 제가 나온 역할이 이게 사실 명부를 달리해서 여성과 남성 공동으로 이제 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달리 아마 이후에도 이제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따로 여성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 안에서 사실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고 있는 위원회가 상벌위원회라고 들었습니다. 위원들의 업무의 과부하가 걸려서 위원 보충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이전에 있던 다른 진보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당원 당규나 뭐 그 내부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 직접 그 안에 당원으로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사실 문건들은 두루 그동안 봐왔어요. 우리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강령이나 당원 당규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촘촘하거나 우리가 여성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성평등 가치라고 하는 것을 잘 담고 있느냐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지만 여성을 따로 명부를 두고 공동으로 뽑는지에 관해서 잘 충분히 사전 이해가 충분한 당원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둘 중에 한 명을 누굴 뽑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이제 사실 위원장과 여러 가지 중요한 선출직에 그 여성과 남성을 공동으로 하고 하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 뭐 저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와 관련돼서 뭐 특정한 성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전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 흐름의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그런 어떤 할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남녀 동수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철학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동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여기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이게 제도가 앞서가다 보면 제도 자체가 어떤 이제 병폭 노릇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제도가 덮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당은 여성 당원들이 많아. 심지어 남녀 동수를 해. 뭐 남녀동수도 남녀동수라 얘기하지 않고 여남동수라 부른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저기는 여성들이 달리 이게 뭐 더 여성들의 조직화나 어떤 어떤 권리 보장을 위한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곳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거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원 당규 강령을 만들 때 남녀동 동수라는 가치를 우리 이 중요한 내용 속에 담으면서 얼마나 충분히 토론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나 조건들을 같이 만들었나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후에 창당대회 하고 하는 시절에 사실 저도 이제 그 자리에 다 있었지만 청년 녹색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 모임이죠. 정식 모임은 청년 모임이지만 저희가 청년 녹색당이라고 하는 부르는 조직이 있어요. 사실 얘는 그냥 개별 부문위원회보다 훨씬 강력한 위상으로 독자적인 자기 공간을 이제 당 안에서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녹색당은 젊은 정당이어야 하고 이게 단지 나이가 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젊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다른 정치권에서도 청년을 이렇게 부상시켜서 우리 당도 청년을 어떤 권리를 주고 대표자가 만들어지고 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실제 총선에서도 그런 부분 어떤 청년 비례대표 같은 것을 만들고 했었습니다. 녹색당은 청년을 만들면서 청년 녹색당을 만들면서 그 이후에 다른 무엇을 했을까? 지금 제가 청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격가지로 나가서 그런데 동의선상에서 여성 당원들이 상당히 많은 정당이다라고 밖으로 자랑을 하고 있지만 녹색당 안에는 여성 조직은 따로 없어요. 만들어 볼 생각도 안 했죠. 어떻게 좀 이제 조금은 삐딱하게 얘기하자면 청년 당시에 매우 매력적이었고 밖으로 녹색당은 녹색당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지만 여성은 또 저 소린가 라고 하는 마음이 덜 매력적이어서 여성 조직이 따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닐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최근에 여성 당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이제 막 제한되고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왜 지금 시기에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때, 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성의 정치 참여 관련해서 우리 당이 해야 될 역할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한재각 후보님 준비되셨죠?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재각 후보님께 또 6분을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예,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왔으니 또 지역이니까 지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앉아 있으면서 제가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던 녹색 경제 동맹 전략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거를 설명할까 하다가 그건 다음 기회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주셨던 이 공동 질문에 제가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어라고 하나 뽑은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하나는 공동 질문에 그 지역 정책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실 그건 제 공약이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풀뿌리 정당으로서 사실은 그건 당연히 추구해야 할 것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공을 전국 그 운영위원회에 일단 한번 넘길 생각인데요. 전국 운영위를 통해서 모든 광역 시도당의 정책 담당자를 좀 선임해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 담당자들과 전국당 정책위원회가 연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예컨대 연석회의 같은 거를 좀 하는 거를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분들을 좀 그 교육 훈련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생각인데 예를 들자면 그냥 가칭입니다는 녹색당 정책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역 있는 정책 담당자들을 같이 얘기하고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와 함께 사실은 같이 좀 얘기해 볼 것으로 좀 지역 문제로 뽑아본 게 이 원래 공동 질문에 있었던 5번째 그 영양하고 영덕의 대규모 풍력단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거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일로 몇 분의 이 참여하는 메일을 통해서 어젯밤에 많은 메일들이 이 메일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유는 영양 영덕에 있는 그 풍력단지에 관해서 반대하는 영양 지역의 당원들이 내일 GS 앞에서 이 풍력단지를 개발하는 업체가 GS입니다. GS 앞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우리 녹색 전국당이 참여하실 수 있냐를 둘러싸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슈마 박사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던 책 이름일 겁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대규모로 개발되는 풍력단지 문제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경험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이 풍력단지 개발이나 산업 논리를 어떻게 자르고 그것이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저희 녹색당의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더 크게 보면 이 탈핵, 핵과 이 화석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래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동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정의롭게 할 것이냐,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그런 정의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작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원칙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원칙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재미없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는 다급하고요. 전국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만큼 가늠해 볼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역당에서는 왜 이렇게 여기 전국당에서는 우리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뭐 그러냐라는 한테 있고, 이 전국당에서는 지역당은 왜 자기들 얘기들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한 얘기도 오가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사실은 이거는 이 사안 하나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딪힐 모든 사안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농촌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시민들의 뭔가를 이거를 이익에 반하는 얘기들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치와 가치가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 내부에 존재할 것 같습니다. 녹색 하나 아닙니다. 녹색은 정말 다양한 녹색들이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가치들의 충돌,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어떻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낼 것이냐는 힘을 못 가진다면 녹색당 가다가 내부 분란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그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메일을 보면서 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논의할 것이냐, 누가 책임을 지고 논의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논의할 것이냐, 어떤 일정으로 논의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 그 단위가 책임지고 논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하는 것이 녹색당의 정책위원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쟁점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좀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목소리가 좀 높아지셔서 이제 분위기가 잡히려고 하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예,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두 분이 사실 상호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두 분이 경쟁자가 아니시다 보니 그거는 피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 사이에서 투표하시는 게 아니라 남성 공동정책위원장 찬반으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 정책위원장 찬반 이렇게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두 분의 역할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2분간 준비했는데 예, 2분간 네, 순서는 이번에는 한재각 후보님이 먼저고요. 김은희 후보님이 마지막입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박수 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재각은 정책위원장 후보가 아니라 운영위원장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정책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아닙니다. 전 정책위원장입니다. 꼭 정책위원장으로 뽑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마무리 발언은 근데 이 불가피하게 예, 이 정책 얘기보다는 다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전국 녹색당 대표자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면서 좀 맞춰볼까 합니다. 이번 선거가 2016년 총선을 가는 위한 교두부를 확보하는 선거입니다. 당내에서요. 그래서 이 2010년 총선에 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 성과를 못한다면 저희 당은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회의론도 나올 것 같습니다. 녹색당 왜 만들었어? 라는. 그래서 잘 해야 된다 하는데요. 지난 그 7월 지방선거 그 선거평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마지막 연습했다. 경고등 들어왔다. 지난번처럼 똑같이 하면 우리 망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 후보님들이 출마의 변 공약을 통해서 녹색당이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고언입니다. 네, 근데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많이 동의해 주신 것 같아요. 사력을 다해서 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럴 각오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했는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원 사이에 2016년 총선을 위해서 녹색당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좀 저는 간곡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의욕적이고 혁신적인 전략 그리고 뛰어난 지도부 선택 그리고 그 지도부를 혹독하게 예, 그 단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원 여러분들한테도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많이 질문하시고 고민을 하시면서 이 결과 끝났을 때 멋진 지도부와 함께 멋진 당원들, 훌륭한 당원들도 함께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희 후보님. 네, 김은희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을 멋지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 그 뭐 탈핵이나 에너지 대한 사회에 대한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작동시키는 원리로서의 풀뿌리 민주주의, 뭐 지역에 대한 중심성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대부분 사실 그 자기의 그 활동 거점을 뭐 수도권에 두고 있는 거는 뭐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닌가도 싶고 이 다음 선거에는 정말 이제 지역에서 역량 있는 활동가분들께서 이제 당원들께서 그 이 당직 선거에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두고 좀 적극적으로 출마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풀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지역에 그 한정된 그 생활 공간에 대한 의미라고 할만 한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주체 측면에서 뭐 지역 주민, 뭐 운동의 주체, 뭐 이런 측면만도 또 좀 너무 협소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이제 서로 단단히 손을 잡고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을 찾는 어떤 생활의 전략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녹색당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좀 이제 보태자고 한다면 이제 그 한재학 선생님이 이제 옆에서 이제 당원들이 많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지금 우리 녹색당에게 부족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직접적 정치를 하지만 그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존중해주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한 당원들의 동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번에 선출된 어떤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은 우리 당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정책위원장으로 출마하신 분들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함께 또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몸을 던지겠다고 나서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박수로 공동정책위원장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